여러분, 혹시 김이라는 음식을 아십니까? 어르신들께는 어쩌면 밥상 위에 너무나 당연한 존재일 텐데요. 그런데 이 검은 종이 같은 음식이 지금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 사람들만 조용히 즐겨 먹던 김이 어떻게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일본마저 부러워하는 7억 달러 수출의 대박 신화를 이루어내는지 그 감동적인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마치 한 편의 영화 같고 가슴 벅찬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풍덩 빠져보실까요? 이야기는 노르웨이의 한 해양생물학자 마르타 헬릭슨 박사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평소처럼 연구실에서 논문을 쓰던 어느 날, 잠시 쉬기 위해 켠 CNN 뉴스 화면에서 박사님은 그만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다고 해요. 긴급 속보로 전해진 소식은 바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대형 마트, 트레이더 조에서 벌어진 전례 없는 식품 대란 이야기였습니다. 새벽 4시라는 이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마트 앞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신제품이 나왔기에 이런 광경이 벌어진 걸까요? 기자가 젊은 여성에게 마이크를 들이대자 그녀의 눈은 흥분으로 반짝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스낵이요. 한국에서 온 그 검은 종이 같은 거요. 어제 친구에게 하나 받아 먹었는데 한 입 먹자마자 완전히 중독되었다면서 짭짤하고 바삭하고 고소한 맛은 난생 처음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중년 남성은 벌써 3번째라며 아이들이 이제 포테이토 칩은 쳐다보지도 않고 김만 찾는다고 했습니다. 해조류를 간식으로 먹는다니. 기자는 당황했지만 한 할머니는 이건 시이드가 아니에요. 이건 뭔가 특별해요. 마법 같은 맛이 나요. 라고 격하게 반응했죠. 카메라가 매장 안으로 들어서자 진열대는 텅 비어 있었고 직원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박수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매장 매니저는 하루 5,000개를 주문해도 오후 2시쯤이면 동이 난다며 본사에서도 이런 현상은 처음 본다고 전했습니다. 한 팩에 7.99달러, 우리 돈으로 10,000원이 넘는 가격인데도 날개 돋친 듯 팔린다는 소식에 마르타 박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때 UCLA 영양학과 교수는 김이 단백질이 40%나 되고 비타민 B12가 일일 권장량의 2배가 넘으며 칼로리는 극히 낮아 완벽한 슈퍼푸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팔로워 300만 명의 인플루언서가 김을 먹으며 OMG, 이게 바로 그 코리안 블랙 페이퍼예요.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라고 황홀한 표정을 짓는 틱톡 영상이 화면에 뜨자 댓글창은 폭발했습니다. 뉴욕, 시카고, 시애틀의 한인 마트뿐만 아니라 런던과 파리에서도 김 품절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CNN 앵커는 한국의 전통식품이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를 김쓰나미, 김쓰나미라고 불렀습니다. 마르타 박사님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노르웨이 역시 해조류 강국이었지만 이런 열광적인 반응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도대체 한국 김에 뭐가 특별한 걸까? 그날 밤 박사님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0년간 해양생물학을 연구했지만 해조류 하나가 이렇게 세계를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박사님은 무언가에 홀린 듯 한국행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연구실 동료들은 마르타, 정신 나갔어. 김 때문에 한국까지 간다고? 라며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박사님은 솔직히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강한 끌림이 있었어요. 과학자로서의 호기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라고 답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해조류는 충분히 있잖아. 왜 굳이 한국 것만 난리인지 이해가 안 돼? 동료의 말에 박사님은 한국행을 결정하기 전에 좀 더 조사를 해봤습니다. 먼저 한국 김의 역사를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인들은 1500년 전부터 김을 먹어왔고 신라시대 왕실 진상품이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현대 한국의 김 산업이었습니다. 연간 수출액이 7억 달러를 넘으며 전 세계 김 시장의 70%를 한국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야. 박사님은 확신했습니다. 분명 뭔가 특별한 비밀이 있을 것이라고 말이죠. 출발 전날
박사님은 한국 김을 구하려고 베르겐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겨우 아시안 마트에서 하나를 찾았는데 가격이 무려 15유로, 우리 돈으로 2만 원이 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봉지를 열자 검은색 종이처럼 생긴 김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향을 맡아보니 바다 냄새와 함께 뭔가 고소한 향이 났고 한 장을 집어드니 놀랍도록 가볍고 반투명하게 비쳤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조각을 떼어 입에 넣었을 때 박사님도 모르게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짭짤한 맛이 났지만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퍼지더니 약간의 단맛까지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식감이었습니다. 바삭하면서도 입에서 사르르 녹는 느낌. 노르웨이의 켈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중독된다고 하는구나. 박사님은 나머지 김을 조심스럽게 다시 봉지에 넣으며 한국에 가서 이 비밀을 꼭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1시간의 비행 끝에 마르타 박사님은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지만 박사님의 눈에는 다른 것이 들어왔습니다. 면세점마다 김 제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던 거죠. 김 선물 세트, 프리미엄 김, 명품 김 등 종류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여행객들이 카트에 김을 가득 담고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정말 김이 이 나라의 보물인가 봐. 박사님은 실감했습니다. 공항을 나와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현대적이면서도 어딘가 정돈된 느낌이었죠. 곧 자신이 찾던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 숙소로 가는 길, 박사님은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간단한 물건을 사려고 했는데 들어서자마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김 코너가 따로 있었는데 그것도 엄청나게 큰 규모로 말이죠. 벽 한 면이 온통 김 제품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게 다 김이라고요? 믿을 수 없어서 점원에게 묻자 젊은 점원은 네, 맞아요. 요즘 외국인들이 많이 사가서 재고를 늘렸어요. 라고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박사님은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김, 재래김, 돌김, 파래김 등 종류만 20가지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맛의 종류였습니다. 올리브유 김, 아몬드 김, 와사비 김, 불고기 김, 김치 김, 치즈 김, 심지어 초콜릿 김까지 있었습니다. 초콜릿 김이라니 상상도 못한 조합이었죠. 이거 정말 맛있어요? 초콜릿 김을 들고 묻자 점원은 완전 인기 상품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라며 시식용을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입에 넣었는데 우와, 정말 맛있었어요. 짭짤한 김과 달콤한 초콜릿이 절묘하게 어울리는 완전히 새로운 맛의 세계였습니다. 박사님은 모든 종류를 하나씩 다 샀습니다. 계산대에서 총액을 보고 좀 놀랐지만 연구를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다음 날 아침, 마르타 박사님은 김의 본고장인 전라남도 완도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KTX로 5시간, 다시 버스로 1시간 반을 가야 하는 먼 길이었죠. 기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김밥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김밥을 본 건 처음이었는데 검은 김으로 밥과 야채를 말아놓은 모습이 마치 예술작품 같았습니다. 할머니, 김밥 맛있어 보여요. 박사님의 말에 할머니는 아이고 외국분이시네. 하나 드셔볼래요? 라며 김밥 한 조각을 건네주셨습니다. 김밥을 한 입 빼어 물었는데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김이 밥, 야채와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었고 김의 짭짤함이 다른 재료들의 맛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김이 없으면 김밥도 없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김 없으면 못 살아.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완도에 가까워질수록 바다 냄새가 진해졌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왔고 항구 주변은 김 건조장들로 가득했습니다. 여기가 정말 김의 본고장이구나. 박사님은 실감했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동네를 둘러봤습니다. 작은 식당에 들어갔는데 메뉴판을 보고 또 놀랐습니다. 김 요리가 수십 가지나 있었던 거죠. 김국, 김무침, 김전, 김튀김, 김쌈. 김으로 이렇게 많은 요리를 만들 수 있다니요. 뭘 드릴까요? 주인 아주머니가 묻자. 박사님은 김으로 만든 요리 중에 제일 맛있는 걸로 주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집 특제 김정식 드릴게요. 잠시 후 상이 차려졌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김국, 김무침, 김전, 구운김, 김자반까지 모든 요리에 김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국을 한 숟가락 떠먹으니 깊고 진한 바다의 맛이 났고, 김전은 바삭하고 고소했으며 김무침은 상큼하면서도 감칠맛이 났습니다. 이렇게 맛있을 수가? 박사님은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외국에서 오셨어요? 김 때문에? 주인 아주머니가 묻자 박사님은 네. 노르웨이에서 왔어요. 김이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기인지 알아보려고요. 라고 답했습니다. 아이고, 멀리서 오셨네. 내일 새벽에 우리 남편 따라 김 양식장 구경 가실래요? 진짜 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드리게. 아주머니의 제안에 박사님은 정말요? 감사합니다. 라며 기뻐했습니다. 그날 밤 박사님은 설렘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김의 비밀을 직접 볼 수 있다니. 과연 어떤 특별한 과정이 숨어 있을까요? 세계를 열광시킨 그 검은 종이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벽 4시, 아직 캄캄한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알려준 대로 항구로 나갔더니 한 남자가 배 위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박혜영 선생님이신가요? 아, 노르웨이에서 오신 분이시구나. 아내한테 얘기 들었어요. 어서 타세요. 박혜영 씨는 6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얼굴은 바닷바람에 그을려 있었지만 눈빛은 맑고 깊었죠. 새벽에 나가는 이유가 있나요? 물때를 맞춰야 해요. 김은 물때가 생명이거든요. 박혜영 씨가 엔진을 켜며 말했습니다. 배가 항구를 벗어나자 드넓은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아직 어둠이 짙었지만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죠. 저희 집은 3대째 김 양식을 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했으니 거의 80년이 됐죠. 80년이요? 정말 오래됐네요. 김이라는 게 참 신기한 생물이에요. 바다가 주는 선물이죠. 하지만 그 선물을 제대로 받으려면 바다를 알아야 해요. 20분쯤 갔을까요? 박혜영 씨가 배를 멈췄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바다 위에 기다란 대나무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김 양식장이에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 위에 긴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아침 햇살을 받은 긴발들은 검은 비단처럼 반짝였습니다. 우와, 정말 아름다워요.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김을 걷어 올려야죠. 박혜영 씨가 긴발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김이 그물에 빼곡히 붙어 있었죠. 가까이서 보니 김이 살아 숨 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은 밀물 때는 바닷물에 잠기고 썰물 때는 햇빛을 받아요.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맛과 향이 깊어지죠. 그래서 조수간만의 차가 중요한 거군요. 맞아요.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는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김 양식의 최고예요. 특히 완도는 청정 해역이라 김 품질이 좋죠. 박혜영 씨가 김을 한 움큼 떼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좋은 김은 색이 짙고 윤기가 나요. 그리고 향도 진하죠. 한번 맡아보세요. 김을 코에 대니 진한 바다 향이 났지만 비리지 않고 상쾌했습니다. 이 김은 언제 심으신 거예요? 9월에 포자를 붙였으니까 2달 정도 됐네요. 김은 수온이 내려가는 가을에 심어서 겨울에 수확해요. 찬물에서 자란 김이 맛있거든요. 박혜영 씨가 김 양식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굴 껍질에 김 포자를 붙이고 그걸 바다에 넣어 키우는 과정이 정말 섬세했습니다. 김 양식은 과학이면서 예술이에요. 수온, 염도, 영양분, 햇빛, 모든 게 딱 맞아야 좋은 김이 나와요. 그런데 왜 한국 김만 특별한가요? 다른 나라에도 김은 있잖아요. 박혜영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김을 단순한 해조류로 보지 않아요. 김은 우리 밥상의 주인공이죠. 그 마음이 다른 것 같아요. 배는 계속 양식장을 돌며 김을 수확했습니다. 박혜영 씨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60년 세월이 묻어나는 숙련된 솜씨였죠. 저도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바다에 나왔어요. 그때는 왜 이 힘든 일을 해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 일이 자랑스러워요. 왜 자랑스러우신가요? 우리가 만든 김이 전 세계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잖아요.
작은 어촌에서 시작된 김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걸 보면 가슴이 벅차요.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바다는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김발들은 검은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이제 육지로 돌아가서 김을 만들어 볼까요? 항구로 돌아오는 길, 박혜영 씨가 말했습니다. 김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바다에서는 미끄럽고 부드러운데 말리면 바삭해지죠. 그리고 구우면 더 고소해지고요. 그 변화가 정말 놀라워요. 우리 조상들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김을 말려서 보관하고 구워서 먹고 그 지혜가 대단하죠. 항구에 도착하니 부인 아주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제 진짜 김 만드는 걸 보여드릴게요. 김 가공 공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깔끔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여기서 김을 씻고 잘게 찢어서 틀에 부어요. 그리고 건조기에서 말리죠. 기계가 돌아가면서 김이 얇게 펴지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정확히 같은 두께로 김이 만들어지고 있었죠. 옛날에는 전부 손으로 했어요. 발장이라고 해서 대나무 발에 김을 펴서 햇빛에 말렸죠. 지금은 기계가 하지만 원리는 같아요. 두께가 정말 중요한가요? 그럼요. 너무 두꺼우면 질기고 너무 얇으면 찢어져요. 딱 0.1mm가 최고예요. 건조된 김이 나왔습니다. 까만 종이처럼 보였지만 빛에 비춰보니 약간 투명했습니다. 이게 바로 마른 김이에요. 이 상태로도 먹을 수 있지만 구우면 더 맛있죠. 박혜용 씨가 김을 불에 살짝 구웠습니다. 김이 초록빛으로 변하면서 고소한 향이 퍼졌습니다. 우와, 향이 정말 좋아요. 이게 바로 한국 김의 매력이에요. 단순해 보이지만 복잡한 맛이 숨어 있죠. 박사님은 갓 구운 김을 한 장 받아 먹었습니다. 바삭한 식감과 함께 바다의 맛, 고소한 맛, 약간의 단맛까지 느껴졌죠. 이 맛이에요. 이게 바로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 맛이에요. 박혜영 씨가 뿌듯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김 하나에도 우리의 정성이 들어가 있어요. 바다를 아끼고 자연과 함께하는 마음이 담겨 있죠. 박혜영 씨와 헤어진 후 박사님은 완도 해양바이오 연구센터를 찾았습니다. 김의 과학적 비밀을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마르타 헬릭슨 박사님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어요. 최이든 연구원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40대 초반의 해양생물학자였습니다. 노르웨이에서 김 연구하러 오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반가워요. 저도 김을 연구한 지 15년이 됐거든요. 최 연구원이 박사님을 실험실로 안내했습니다. 현미경 분석 장비들이 가득했습니다. 먼저 김의 성분 분석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컴퓨터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박사님은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단백질이 40%나 되네요. 네. 마른 김 기준으로요. 소고기보다 높아요. 그것도 완전 단백질이죠.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어요. 믿기 어려워요. 해조류가 이렇게 영양가가 높다니 그게 다가 아니에요. 비타민 B12 함량을 보세요. 또 다른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김 한 장에 일일 권장량의 2배가 넘는 비타민 B12가 들어있었습니다. 채식주의자들에게는 정말 완벽한 식품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서구에서 김이 슈퍼푸드로 주목받는 거예요. 비타민 B12는 주로 육류에만 있거든요. 최 연구원이 다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철분, 칼슘, 요오드, 비타민 A, C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칼로리는 어떻게 되나요? 김 한 장에 3에서 5칼로리 정도예요. 영양은 풍부한데 칼로리는 극히 낮죠. 완벽한 다이어트 식품이에요. 박사님은 계속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영양 조합을 가진 식품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왜 한국 김이 특별한가요? 김은 다른 나라에도 있잖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한국 김이 특별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최 연구원이 현미경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한국 김의 세포를 보세요. 현미경으로 본 김 세포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규칙적으로 배열된 세포들이 보석처럼 빛났죠. 한국 김은 세포벽이 얇아요. 그래서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죠. 일본 김은 세포벽이 두꺼워서 질겨요.
왜 그런 차이가 생기나요? 재배 환경의 차이예요. 한국의 갯벌과 조수간만의 차가 김 세포를 부드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품종 개량도 많이 했고요. 최 연구원이 다른 샘플을 보여주며 이건 한국에서 개발한 신품종이에요. 더 부드럽고 맛있죠?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향 분석 결과를 봤습니다. 한국 김에서 50가지가 넘는 향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향이 나는군요. 네. 그래서 김 맛이 깊고 풍부한 거예요. 특히 구웠을 때 나는 고소한 향은 메일라드 반응 때문이에요. 메일라드 반응이요? 단백질과 당이 열을 받으면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빵 굽는 냄새, 고기 굽는 냄새도 같은 원리죠. 김에도 단백질과 당이 있어서 구우면 고소한 향이 나요.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김 하나에 이렇게 많은 과학이 숨어 있다니. 그런데 최근에 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최 연구원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뭔데요? 김에 항암 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포피란이라는 성분인데 암세포 성장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정말요? 네. 아직 연구 중이지만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김의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도 좋고요. 최 연구원이 보여준 자료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김이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이었던 거죠. NASA에서도 김에 주목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우주 식량으로 김을 연구하고 있어요. 가볍고 영양가 높고 보관이 쉬우니까요. 정말 미래 식량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더 연구하고 있어요. 김을 이용한 신소재 개발도 하고 있고요. 신소재요? 네. 김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화장품도 만들고 의약품도 개발하고 있어요. 가능성이 무궁무진해요. 시험실을 둘러보니 정말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김 추출물로 만든 화장품, 건강기능, 식품, 심지어 바이오 플라스틱까지 이 모든 게 김에서 나온 거예요? 네. 김은 정말 보물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걸 발견할 거예요. 박사님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노르웨이도 해조류 연구를 하지만 이렇게 깊이 있게 하지는 않거든요. 한국은 정말 김 연구의 선두주자네요. 김이 우리 문화의 일부니까요. 단순히 돈이 되는 산업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일부예요. 그 애정이 연구로 이어진 것 같아요. 연구센터를 나오면서 박사님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김은 단순한 해조류가 아니었습니다. 영양학적으로 완벽하고 과학적으로 놀라운 식품이었죠. 그리고 그 뒤에는 한국인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제 왜 전 세계가 김에 열광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맛있고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식품. 그것이 바로 한국 김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박사님은 전통 방식으로 김을 만드는 곳을 찾았습니다. 완도 읍내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마을에 아직도 손으로 김을 만드는 분이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여기가 맞나? 좁은 골목길 끝에 있는 낡은 건물 앞에 섰습니다. 누구세요? 할머니 한 분이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통김 만드는 걸 보고 싶어서 왔어요. 노르웨이에서 온 연구자예요. 아이고 먼 데서 오셨네. 들어오세요. 마침 김 뜨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넓은 작업장이 나왔습니다. 한쪽에는 큰 물통들이 있고 다른 쪽에는 대나무로 만든 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강순자예요. 여기서 50년째 김을 만들고 있어요. 50년이요? 정말 오래되셨네요. 어머니한테 배워서 딸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3대째 이어오고 있죠. 강순자 할머니가 김 만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큰 통에 물을 붓고 김을 넣었습니다. 김을 깨끗이 씻어야 해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죠. 할머니의 손놀림은 정확했습니다. 김을 물에 넣고 살살 흔들어 씻은 다음 채로 건져냈습니다. 이제 김을 잘게 찢어야 해요. 너무 크면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돼요. 할머니가 김을 적당한 크기로 찢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김이 스르륵 찢어지는 모습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죠. 이게 제일 중요한 과정이에요. 김의 크기가 균일해야 나중에 고르게 펴져요. 찢은 김을 다시 물에 넣고 잘 섞었습니다. 김이 물에 고르게 퍼지도록 하는 거였죠.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김 뜨기예요. 할머니가 네모난 틀을 물통에 넣었다가 들어 올렸습니다. 틀 위에 김이 얇게 깔렸죠. 그리고 그 틀을 대나무 발 위에 조심스럽게 엎었습니다. 우와, 정말 얇고 고르게 펴졌어요. 이게 기술이에요. 한 장 뜨는데 1분 5초 걸려요. 너무 빨리 하면 구멍이 나고 너무 느리면 김이 가라앉아요. 할머니가 계속해서 김을 떴습니다.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데도 지루하지 않았죠. 오히려 리듬감이 있어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하루에 몇 장이나 만드세요? 예전엔 10,000장도 했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5,000장 정도 해요. 5,000장이요? 그것도 엄청 많은데요. 김 뜨기는 체력도 중요하지만 집중력이 더 중요해요. 한 장 한 장 정성을 들여야 하거든요. 발 위에 펴진 김들이 점점 쌓여갔습니다. 햇빛을 받으니 반짝반짝 빛났죠. 이제 말려야 해요. 옛날엔 햇빛에 말렸는데 요즘은 건조실에서 말려요. 건조실로 들어가니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김이 든 발들을 차곡차곡 넣었죠. 온도가 중요해요. 너무 뜨거우면 김이 타고 너무 차가우면 안 말라요. 40도 정도가 적당해요. 얼마나 걸려요? 4시간 정도요. 천천히 말려야 김이 바삭해져요. 기다리는 동안 할머니가 차를 내주셨습니다. 김을 우려낸 차였는데 구수하고 시원한 맛이 났죠. 김차예요. 몸에 좋아요. 정말 특별한 맛이네요. 김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부스러기도 모아서 차를 끓이고 김줄기는 무쳐 먹고요. 4시간 후 건조실에서 김을 꺼냈습니다. 까만 종이처럼 바삭하게 마른 김이었죠. 한 장 드셔보세요. 조심스럽게 김을 들어 한 입 먹었습니다. 바삭한 식감과 함께 진한 바다 향이 입안 가득 퍼졌죠. 이 맛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기계로 만든 김과는 달라요. 손으로 뜬 김은 공기가 더 많이 들어가서 더 바삭해요. 할머니가 김을 한 장 한 장 검사했습니다. 구멍이 난 것, 두께가 고르지 않은 것은 따로 빼놨죠. 완벽한 김만 내보내요. 제 이름을 걸고 파는 거니까요.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 김보다 3배는 비싸요. 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찾아요. 맛이 다르거든요. 박사님은 할머니의 김을 5묶음 샀습니다. 노르웨이에 가져가서 동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외국 사람들도 우리 김 맛을 알아주니 기뻐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계속하세요?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김은 우리 바다가 주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제대로 전달하는 게 제 일이죠. 기계가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 손을 따라올 수 없어요. 작업장을 나오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김을 뜨고 계셨죠. 1분 5초의 리듬을 지키며 한 장 한 장 정성을 담아서요. 전통이 살아있구나. 박사님은 감동했습니다. 한국 김이 특별한 이유를 또 하나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50년, 아니 수백 년 이어온 장인 정신. 그것이 김 한 장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기계가 만들 수 없는 손맛. 그것이 바로 한국 김의 힘이었죠. 전통 김 제조법을 본 다음 날, 박사님은 완도 김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김의 역사를 더 깊이 알고 싶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외국인 관람객이시네요. 젊은 학예사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네. 노르웨이에서 왔어요. 김의 역사가 궁금해서요. 잘 오셨어요. 제가 김영진이에요. 김의 역사를 전공했죠. 안내해 드릴게요. 박물관은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김의 역사부터 현재까지 체계적으로 전시되어 있었죠. 한국에서 김을 먹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인가요? 문헌상으로는 1600년대부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이전부터 먹었을 거예요. 김영진 학예사가 오래된 문헌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해이라는 이름으로 김이 기록되어 있었죠. 조선시대엔 김이 왕실 진상품이었어요. 그만큼 귀했죠. 왜 귀했나요? 자연산 김을 채취하는 게 어려웠거든요. 양식 기술이 없었으니까요. 다음 전시실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엔 김 양식의 역사가 정리되어 있었죠.
김 양식은 언제 시작됐나요? 이게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1640년대에 한 어부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김영진 학예사가 그림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김 양식장의 한 어부가 바다에 꽂아둔 대나무에 김이 붙은 걸 봤어요. 그걸 보고 일부러 대나무를 많이 꽂았더니 김이 더 많이 붙었죠. 우연한 발견이었군요. 네. 그 후로 김 양식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본격적인 발전은 일제강점기 이후예요. 일제강점기요? 김영진 학예사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복잡해요. 일본이 김 양식 기술을 체계화했거든요. 다음 전시실에는 일제강점기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김 양식장을 운영하는 모습이었죠. 일본은 왜 한국에서 김을 양식했나요? 일본도 김을 먹었지만 자국 생산량이 부족했어요. 한국의 바다가 김 양식에 더 적합했거든요. 그럼 기술은 일본이 가져왔나요?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하지만 한국의 전통 방식과 결합됐죠. 그리고 해방 후에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갔어요. 김영진 학예사가 1950년대 이후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김 산업이 다르게 발전하는 과정이었죠. 일본은 초밥용 김에만 집중했어요. 두껍고 질긴 김을 선호했죠. 반면 한국은 다양하게 발전시켰어요. 어떻게 다양하게요? 조미김을 만든 게 결정적이었어요. 1960년대에 한국의 한 회사가 김에 참기름과 소금을 발라 구운 조미김을 개발했죠. 그게 왜 중요한가요? 김을 반찬에서 스낵으로 바꾼 거예요. 먹기 편하고 맛있어서 대중화됐죠. 일본은 여전히 김을 초밥 재료로만 봤어요. 전시실에는 각종 조미김 포장지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시대별로 어떻게 발전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었죠.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김영진 학예사가 말했습니다. 뭔데요? 2000년대 들어서 일본 김 생산량이 급감했어요. 바다 오염과 기후 변화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제는 일본이 한국에서 김을 수입해요. 정말요? 일본 편의점에서 파는 김밥용 김의 70%가 한국산이에요. 초밥용 김도 상당 부분 한국에서 가져가죠. 박사님은 놀랐습니다. 김 종주국이라고 자부하던 일본이 이제는 한국 김을 수입한다니요? 일본 반응은 어때요? 처음엔 인정하지 않으려 했죠. 하지만 품질 차이가 확실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한국 김이 더 부드럽고 맛있거든요. 김영진 학예사가 최근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일본의 김 전문가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기술을 배우는 사진들이었죠. 작년에 일본 김 협회에서 연수단이 왔어요. 100년 만에 입장이 바뀐 거죠. 한국은 어떻게 김 산업을 이렇게 발전시켰나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일본이 전통 방식만 고집할 때 우리는 계속 혁신했죠. 새로운 품종 개발, 가공법 개선, 마케팅 혁신, 모든 면에서 앞서갔어요. 마지막 전시실에는 현재 한국 김의 위상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전 세계 70개국 수출, 연간 수출액 7억 달러, 세계 시장 점유율 70%. 이제 김은 한국을 대표하는 식품이 됐습니다. 김치, 불고기와 함께 한국의 3대 음식이죠. 일본은 어떻게 됐나요? 일본도 김을 먹지만 생산은 거의 포기했어요. 대신 다른 해조류로 눈을 돌렸죠. 각자의 길을 간 거예요. 박물관을 나오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사는 참 아이러니입니다. 김 양식 기술을 전해준 일본이 이제는 한국에서 김을 수입하고 기술을 배우러 오다니요. 하지만 이게 자연스러운 거겠죠? 박사님은 생각했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혁신한 쪽이 성공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한국은 김을 단순한 식재료가 아닌 문화 상품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 차이가 오늘날의 결과를 만든 거였죠. 택시를 타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기사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김 보러 오셨어요? 네. 노르웨이에서 왔어요. 우리 김이 최고죠. 일본 사람들도 인정해요. 얼마 전에 일본 손님 태웠는데 김 사러 왔다더라고요. 창 밖으로 완도의 바다가 보였습니다. 저 바다 어딘가에서 김이 자라고 있을 거예요. 바다에 편지를 품고서 고맙습니다. 한국의 검은 보서가. 박사님은 속으로 인사했습니다.
김은 이제 박사님께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스승이었고 자연과 인간을 이어주는 메신저였죠. 그리고 박사님은 확신했습니다. 김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건 단순히 식품이 팔리는 게 아니라 한국의 마음과 철학이 전파되는 거라고. 그것이 바로 김이 가진 진정한 힘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박사님은 서울로 돌아와 강남에 있는 김 전문 기업을 방문했습니다. 전통을 넘어 혁신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한 회사였죠. 마르타 박사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의 여성 이수연 본부장이 박사님을 맞았습니다. 해외 마케팅 본부장이었습니다. 회사 로비에는 수십 가지 김 제품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김부터 시작해서 상상도 못한 제품들까지 있었죠. 이게 다 김으로 만든 거예요? 네. 저희가 개발한 제품들이에요. 김 칩스, 김 파스타, 김 시리얼, 심지어 김 아이스크림도 있어요. 김 아이스크림이요? 이수연 본부장이 웃으며 시식을 권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맛을 봤는데 놀랍게도 맛있었습니다. 짭짤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바닐라와 잘 어울렸죠. 이런 제품들을 어떻게 개발하게 됐나요? 김을 세계화하려면 현지화가 필요했어요. 각 나라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야 하죠. 회의실로 이동해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벽면에는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고 수출 국가들이 표시되어 있었죠. 저희가 김을 수출하는 나라가 72개국이에요. 각 나라마다 선호하는 맛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미국은 바비큐 맛, 멕시코는 매운맛, 프랑스는 트러플 맛. 이탈리아는 올리브 오일 맛을 좋아해요.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김 하나로 이렇게 다양한 맛을 만들 수 있다니. 개발 과정이 궁금해요. 이수연 본부장이 연구소로 안내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있었죠. 여기서 매년 50개 이상의 신제품을 개발해요. 그중 10개 정도가 실제 출시되죠. 한 연구원이 새로운 김 스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비건 치즈를 넣은 김 칩스예요. 유럽 채식주의자들을 겨냥한 제품이죠. 맛은 어때요? 시식해보니 정말 치즈 맛이 났습니다. 그런데 100% 식물성이라니 놀라웠죠. 김은 비건 시장에서 큰 인기예요. 단백질도 많고 비타민 B12도 있으니까요. 다음은 포장 디자인실이었습니다. 각 나라별로 다른 디자인을 하고 있었죠. 포장도 중요한가요? 엄청 중요해요. 일본은 고급스러운 디자인, 미국은 팝아트 디자인, 유럽은 친환경 디자인을 선호해요. 실제로 같은 제품인데도 나라별로 포장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현지 문화를 철저히 연구한 결과였죠. 마케팅은 어떻게 하세요? SNS가 핵심이에요. 특히 틱톡과 인스타그램이 효과적이죠. 이수연 본부장이 최근 바이럴 영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김을 먹으며 놀라는 모습들이었죠. 작년에 한 할리우드 배우가 김 먹는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5천만이 넘었어요. 그 후로 주문이 폭주했죠. 의도적으로 접근한 건가요? 처음엔 아니었어요. 그분이 한국 영화 촬영차 왔다가 김 맛에 반했대요. 진짜 반응이어서 더 효과적이었죠. 다음은 품질 관리실이었습니다. 수출용 김의 품질을 철저히 검사하고 있었죠. 수출용은 더 까다롭게 관리해요. 유기농 인증, 할랄 인증, 코셔 인증 등 각종 인증을 받았죠.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당연하죠. 김은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식품이에요. 품질로 신뢰를 쌓아야 해요. 이수연 본부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작년에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15곳에서 저희 김을 사용했어요. 정말요? 어떻게 사용했나요? 프랑스의 한 셰프는 김을 갈아서 소스를 만들었어요. 일본 셰프는 김으로 티를 만들었고요. 창의적인 활용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회사 카페테리아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메뉴가 특별했습니다. 모든 요리에 김이 들어가 있었죠. 김 파스타, 김 샐러드, 김 수프. 직원들이 신제품 아이디어를 냈는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김 파스타를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김이 파스타와 이렇게 잘 어울릴 줄은 몰랐죠. 앞으로의 계획은 뭐예요? 김을 넘어서 K-시위드 케이스의 전체를 알리고 싶어요.
미역, 다시마, 파래 등 다른 해조류도 세계화할 거예요. 가능할까요? 김이 길을 열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한국 해조류를 신뢰하거든요. 그 신뢰를 바탕으로 확장할 거예요. 이수연 본부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조만간 한국이 세계 해조류 시장을 주도할 거예요. 김은 시작일 뿐이에요. 회사를 나오면서 박사님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전통식품인 김이 이렇게 혁신적으로 변신할 수 있다니. 단순히 수출하는 게 아니라 각 나라 문화에 맞춰 진화시킨 거였죠. 이게 진정한 세계화구나. 박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김을 통해 새로운 식문화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K-팝, K-드라마에 이어 K-시위드라. 작은 나라의 큰 도전이 성공하고 있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김 코너를 다시 보니 느낌이 달랐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한국의 혁신과 도전 정신이 담긴 작품들로 보였거든요. 한국에서의 조사를 마치고 노르웨이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마르타 박사님, 도쿄 국제식품 박람회에 참석하실 수 있나요? 한국 김 홍보부스에서 강연을 부탁드려요. 이수연 본부장의 전화였습니다. 고민 끝에 수락했습니다. 김에 대해 배운 것을 세계에 알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일주일 후 도쿄 빅사이트에 도착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식품 박람회답게 엄청난 인파가 몰려 있었습니다. 한국과는 입구 근처 최고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커다란 태극기와 함께 KFOD 간판이 걸려 있었죠. 마르타 박사님, 이수연 본부장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와 주셔서 감사해요. 강연은 오후 2시예요. 한국 김 부스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양한 김 제품이 전시되어 있었고 시식 코너는 사람들로 북적였죠. 반응이 정말 좋네요. 네. 아침부터 줄이 끊이지 않아요. 특히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아요. 그때 옆 부스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해조류 협회 부스였는데 한 남자가 큰 소리로 뭔가 말하고 있었죠. 저게 무슨 일이에요? 이수연 본부장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마다 켄지 교수예요. 일본 해조류 학회 회장이죠. 한국 김의 인기를 못마땅해 하는 분이에요. 야마다 교수가 이쪽을 보며 다가왔습니다. 60대 후반의 위험 있는 모습이었죠. 한국 김이 대단한 인기군요. 비꼬는 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야마다 교수님. 이수연 본부장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김은 원래 일본 문화입니다. 스시, 오니기리 모두 일본이 만든 김 문화죠. 한국은 그저 따라 한 것뿐이에요.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죠. 박사님이 나섰습니다. 저는 노르웨이에서 온 해양생물학자입니다. 김의 역사를 연구해봤는데 한국과 일본 모두 오랜 김 문화를 가지고 있더군요. 그래도 체계적인 양식은 일본이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건 한국 김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야마다 교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일시적인 유행일 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국 김이 맛, 품질, 다양성 모든 면에서 뛰어나던데요. 그건 편견입니다. 그때 이수연 본부장이 제안했습니다. 그럼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공정하게 평가해보죠. 야마다 교수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진실을 보여드리죠. 30분 후 특설 무대에서 블라인드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일반 관람객 100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죠. 5가지 김이 준비됐습니다. 한국 김 3종, 일본 김 2종이었죠. 어느 나라 제품인지는 가려놓았습니다. 자, 이제 시식하고 가장 맛있는 김을 선택해주세요. 참가자들이 하나씩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표정들이 다양했습니다. 놀라는 사람, 감탄하는 사람, 고민하는 사람. 박사님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사실 박사님은 맛만으로도 한국 김을 구별할 수 있었거든요. 더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확실히 달랐죠. 투표가 끝나고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1위 쓰리번 김 45표, 쓰리번은 한국의 프리미엄 재래김이었습니다.
2위 5번 김 28표 5번도 한국 김이었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넣은 조미김이었죠. 3위 2번 김 15표 2번도 한국 김이었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만든 김이었죠. 일본 김은 4위와 5위였습니다. 압도적인 차이였죠. 야마다 교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건 공정하지 않아요. 왜 공정하지 않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진행했잖아요. 박사님이 물었습니다. 한국 김은 조미를 했잖아요. 그건 반칙이에요. 조미김도 김이죠. 혁신을 반칙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부분 야마다 교수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였죠. 한 참가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온 식품 바이어입니다. 솔직히 한국 김이 훨씬 맛있어요. 부드럽고 다양한 맛이 나서 상품성이 높죠. 다른 참가자도 거들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왔는데 한국 김은 스낵으로 완벽해요. 일본 김은 너무 질기고 맛이 단조로워요. 야마다 교수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으니까요. 박사님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김의 우수성은 국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더 노력하고 혁신하느냐의 문제죠. 한국은 김을 세계인의 입맛에 맞게 발전시켰어요. 그것이 오늘 결과의 이유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야마다 교수는 쓸쓸히 자리를 떠났죠. 오후 2시 박사님의 강연이 시작됐습니다. 주제는 한국 김, 세계를 매혹시킨 검은 보석이었죠. 여러분, 김은 단순한 해조류가 아닙니다. 영양학적으로 완벽하고 환경 친화적이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미래 식품입니다. 청중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한국 김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설명했죠. 제가 가장 감명받은 건 한국인들의 정신입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 그것이 한국 김을 세계 최고로 만들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열렬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질문도 많았죠. 유럽에 한국 김을 수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을 활용한 새로운 요리법이 있을까요? 김 양식 기술을 배울 수 있나요? 모두가 한국 김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의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았죠. 행사가 끝난 후 이수연 본부장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한국 김의 우수성을 제대로 알렸어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한국 김은 정말 특별해요. 그날 저녁 도쿄의 한 스시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재미있게도 그곳에서도 한국 김을 사용하고 있었죠. 한국 김이 더 맛있어요. 스시 장인이 인정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넓은 작업장이 나왔습니다. 한쪽에는 큰 물통들이 있고 다른 쪽에는 대나무로 만든 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강순자예요. 여기서 50년째 김을 만들고 있어요. 50년이요? 정말 오래되셨네요. 어머니한테 배워서 딸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3대째 이어오고 있죠. 강순자 할머니가 김 만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큰 통에 물을 붓고 김을 넣었습니다. 김을 깨끗이 씻어야 해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죠. 할머니의 손놀림은 정확했습니다. 김을 물에 넣고 살살 흔들어 씻은 다음 채로 건져냈습니다. 이제 김을 잘게 찢어야 해요. 너무 크면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돼요. 할머니가 김을 적당한 크기로 찢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김이 스르륵 찢어지는 모습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죠. 이게 제일 중요한 과정이에요. 김의 크기가 균일해야 나중에 고르게 펴져요. 찢은 김을 다시 물에 넣고 잘 섞었습니다. 김이 물에 고르게 퍼지도록 하는 거였죠.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김 뜨기예요. 할머니가 네모난 틀을 물통에 넣었다가 들어 올렸습니다. 틀 위에 김이 얇게 깔렸죠. 그리고 그 틀을 대나무 발 위에 조심스럽게 엎었습니다. 우와, 정말 얇고 고르게 펴졌어요. 이게 기술이에요. 한 장 뜨는데 1분 5초 걸려요. 너무 빨리 하면 구멍이 나고 너무 느리면 김이 가라앉아요. 할머니가 계속해서 김을 떴습니다.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데도 지루하지 않았죠. 오히려 리듬감이 있어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하루에 몇 장이나 만드세요? 예전엔 10,000장도 했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5,000장 정도예요. 5,000장이요? 그것도 엄청 많은데요. 김 뜨기는 체력도 중요하지만 집중력이 더 중요해요. 한 장 한 장 정성을 들여야 하거든요. 발 위에 펴진 김들이 점점 쌓여갔습니다. 햇빛을 받으니 반짝반짝 빛났죠. 이제 말려야 해요. 옛날엔 햇빛에 말렸는데 요즘은 건조실에서 말려요. 건조실로 들어가니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김이 든 발들을 차곡차곡 넣었죠. 온도가 중요해요. 너무 뜨거우면 김이 타고 너무 차가우면 안 말라요. 40도 정도가 적당해요. 얼마나 걸려요? 4시간 정도요. 천천히 말려야 김이 바삭해져요. 기다리는 동안 할머니가 차를 내주셨습니다. 김을 우려낸 차였는데 구수하고 시원한 맛이 났죠. 김차예요. 몸에 좋아요. 정말 특별한 맛이네요. 김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부스러기도 모아서 차를 끓이고 김줄기는 무쳐 먹고요. 4시간 후 건조실에서 김을 꺼냈습니다. 까만 종이처럼 바삭하게 마른 김이었죠. 한 장 드셔보세요. 조심스럽게 김을 들어 한 입 먹었습니다. 바삭한 식감과 함께 진한 바다 향이 입안 가득 퍼졌죠. 이 맛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기계로 만든 김과는 달라요. 손으로 뜬 김은 공기가 더 많이 들어가서 더 바삭해요. 할머니가 김을 한 장 한 장 검사했습니다. 구멍이 난 것, 두께가 고르지 않은 것은 따로 빼놨죠. 완벽한 김만 내보내요. 제 이름을 걸고 파는 거니까요.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 김보다 3배는 비싸요. 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찾아요. 맛이 다르거든요. 박사님은 할머니의 김을 5묶음 샀습니다. 노르웨이에 가져가서 동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외국 사람들도 우리 김 맛을 알아주니 기뻐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계속하세요?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김은 우리 바다가 주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제대로 전달하는 게 제 일이죠. 기계가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 손을 따라올 수 없어요. 작업장을 나오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김을 뜨고 계셨죠. 1분 5초의 리듬을 지키며 한 장 한 장 정성을 담아서요. 전통이 살아있구나. 박사님은 감동했습니다. 한국 김이 특별한 이유를 또 하나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50년, 아니 수백 년 이어온 장인 정신. 그것이 김 한 장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기계가 만들 수 없는 손맛. 그것이 바로 한국 김의 힘이었죠. 전통 김 제조법을 본 다음 날, 박사님은 완도 김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김의 역사를 더 깊이 알고 싶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외국인 관람객이시네요. 젊은 학예사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네. 노르웨이에서 왔어요. 김의 역사가 궁금해서요. 잘 오셨어요. 제가 김영진이에요. 김의 역사를 전공했죠. 안내해 드릴게요. 박물관은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김의 역사부터 현재까지 체계적으로 전시되어 있었죠. 한국에서 김을 먹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인가요? 문헌상으로는 1600년대부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이전부터 먹었을 거예요. 김영진 학예사가 오래된 문헌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해이라는 이름으로 김이 기록되어 있었죠. 조선시대엔 김이 왕실 진상품이었어요. 그만큼 귀했죠. 왜 귀했나요? 자연산 김을 채취하는 게 어려웠거든요. 양식 기술이 없었으니까요. 다음 전시실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엔 김 양식의 역사가 정리되어 있었죠. 김 양식은 언제 시작됐나요? 이게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1640년대에 한 어부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김영진 학예사가 그림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김 양식장의 한 어부가 바다에 꽂아둔 대나무에 김이 붙은 걸 봤어요. 그걸 보고 일부러 대나무를 많이 꽂았더니 김이 더 많이 붙었죠. 우연한 발견이었군요. 네. 그 후로 김 양식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본격적인 발전은 일제강점기 이후예요. 일제강점기요? 김영진 학예사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복잡해요. 일본이 김 양식 기술을 체계화했거든요. 다음 전시실에는 일제강점기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김 양식장을 운영하는 모습이었죠. 일본은 왜 한국에서 김을 양식했나요? 일본도 김을 먹었지만 자국 생산량이 부족했어요. 한국의 바다가 김 양식에 더 적합했거든요. 그럼 기술은 일본이 가져왔나요?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하지만 한국의 전통 방식과 결합됐죠. 그리고 해방 후에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갔어요. 김영진 학예사가 1950년대 이후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김 산업이 다르게 발전하는 과정이었죠. 일본은 초밥용 김에만 집중했어요. 두껍고 질긴 김을 선호했죠. 반면 한국은 다양하게 발전시켰어요. 어떻게 다양하게요? 조미김을 만든 게 결정적이었어요. 1960년대에 한국의 한 회사가 김에 참기름과 소금을 발라 구운 조미김을 개발했죠. 그게 왜 중요한가요? 김을 반찬에서 스낵으로 바꾼 거예요. 먹기 편하고 맛있어서 대중화됐죠. 일본은 여전히 김을 초밥 재료로만 봤어요. 전시실에는 각종 조미김 포장지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시대별로 어떻게 발전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었죠.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김영진 학예사가 말했습니다. 뭔데요? 2000년대 들어서 일본 김 생산량이 급감했어요. 바다 오염과 기후 변화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제는 일본이 한국에서 김을 수입해요. 정말요? 일본 편의점에서 파는 김밥용 김의 70%가 한국산이에요. 초밥용 김도 상당 부분 한국에서 가져가죠. 박사님은 놀랐습니다. 김 종주국이라고 자부하던 일본이 이제는 한국 김을 수입한다니요? 일본 반응은 어때요? 처음엔 인정하지 않으려 했죠. 하지만 품질 차이가 확실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한국 김이 더 부드럽고 맛있거든요. 김영진 학예사가 최근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일본의 김 전문가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기술을 배우는 사진들이었죠. 작년에 일본 김 협회에서 연수단이 왔어요. 100년 만에 입장이 바뀐 거죠. 한국은 어떻게 김 산업을 이렇게 발전시켰나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일본이 전통 방식만 고집할 때 우리는 계속 혁신했죠. 새로운 품종 개발, 가공법 개선, 마케팅 혁신, 모든 면에서 앞서갔어요. 마지막 전시실에는 현재 한국 김의 위상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전 세계 70개국 수출, 연간 수출액 7억 달러, 세계 시장 점유율 70%. 이제 김은 한국을 대표하는 식품이 됐습니다. 김치, 불고기와 함께 한국의 3대 음식이죠. 일본은 어떻게 됐나요? 일본도 김을 먹지만 생산은 거의 포기했어요. 대신 다른 해조류로 눈을 돌렸죠. 각자의 길을 간 거예요. 박물관을 나오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사는 참 아이러니입니다. 김 양식 기술을 전해준 일본이 이제는 한국에서 김을 수입하고 기술을 배우러 오다니요. 하지만 이게 자연스러운 거겠죠? 박사님은 생각했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혁신한 쪽이 성공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한국은 김을 단순한 식재료가 아닌 문화 상품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 차이가 오늘날의 결과를 만든 거였죠. 택시를 타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기사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김 보러 오셨어요? 네. 노르웨이에서 왔어요. 우리 김이 최고죠. 일본 사람들도 인정해요. 얼마 전에 일본 손님 태웠는데 김 사러 왔다더라고요. 창 밖으로 완도의 바다가 보였습니다. 저 바다 어딘가에서 김이 자라고 있을 거예요. 바다에 편지를 품고서 고맙습니다. 한국의 검은 보서가. 박사님은 속으로 인사했습니다. 김은 이제 박사님께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스승이었고 자연과 인간을 이어주는 메신저였죠. 그리고 박사님은 확신했습니다. 김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건 단순히 식품이 팔리는 게 아니라 한국의 마음과 철학이 전파되는 거라고. 그것이 바로 김이 가진 진정한 힘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박사님은 서울로 돌아와 강남에 있는 김 전문 기업을 방문했습니다. 전통을 넘어 혁신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한 회사였죠. 마르타 박사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의 여성 이수연 본부장이 박사님을 맞았습니다.
해외 마케팅 본부장이었습니다. 회사 로비에는 수십 가지 김 제품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김부터 시작해서 상상도 못한 제품들까지 있었죠. 이게 다 김으로 만든 거예요? 네. 저희가 개발한 제품들이에요. 김 칩스, 김 파스타, 김 시리얼, 심지어 김 아이스크림도 있어요. 김 아이스크림이요? 이수연 본부장이 웃으며 시식을 권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맛을 봤는데 놀랍게도 맛있었습니다. 짭짤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바닐라와 잘 어울렸죠. 이런 제품들을 어떻게 개발하게 됐나요? 김을 세계화하려면 현지화가 필요했어요. 각 나라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야 하죠. 회의실로 이동해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벽면에는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고 수출 국가들이 표시되어 있었죠. 저희가 김을 수출하는 나라가 72개국이에요. 각 나라마다 선호하는 맛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미국은 바비큐 맛, 멕시코는 매운맛, 프랑스는 트러플 맛. 이탈리아는 올리브 오일 맛을 좋아해요.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김 하나로 이렇게 다양한 맛을 만들 수 있다니. 개발 과정이 궁금해요. 이수연 본부장이 연구소로 안내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있었죠. 여기서 매년 50개 이상의 신제품을 개발해요. 그중 10개 정도가 실제 출시되죠. 한 연구원이 새로운 김 스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비건 치즈를 넣은 김 칩스예요. 유럽 채식주의자들을 겨냥한 제품이죠. 맛은 어때요? 시식해보니 정말 치즈 맛이 났습니다. 그런데 100% 식물성이라니 놀라웠죠. 김은 비건 시장에서 큰 인기예요. 단백질도 많고 비타민 B12도 있으니까요. 다음은 포장 디자인실이었습니다. 각 나라별로 다른 디자인을 하고 있었죠. 포장도 중요한가요? 엄청 중요해요. 일본은 고급스러운 디자인, 미국은 팝아트 디자인, 유럽은 친환경 디자인을 선호해요. 실제로 같은 제품인데도 나라별로 포장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현지 문화를 철저히 연구한 결과였죠. 마케팅은 어떻게 하세요? SNS가 핵심이에요. 특히 틱톡과 인스타그램이 효과적이죠. 이수연 본부장이 최근 바이럴 영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김을 먹으며 놀라는 모습들이었죠. 작년에 한 할리우드 배우가 김 먹는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5천만이 넘었어요. 그 후로 주문이 폭주했죠. 의도적으로 접근한 건가요? 처음엔 아니었어요. 그분이 한국 영화 촬영차 왔다가 김 맛에 반했대요. 진짜 반응이어서 더 효과적이었죠. 다음은 품질 관리실이었습니다. 수출용 김의 품질을 철저히 검사하고 있었죠. 수출용은 더 까다롭게 관리해요. 유기농 인증, 할랄 인증, 코셔 인증 등 각종 인증을 받았죠.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당연하죠. 김은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식품이에요. 품질로 신뢰를 쌓아야 해요. 이수연 본부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작년에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15곳에서 저희 김을 사용했어요. 정말요? 어떻게 사용했나요? 프랑스의 한 셰프는 김을 갈아서 소스를 만들었어요. 일본 셰프는 김으로 티를 만들었고요. 창의적인 활용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회사 카페테리아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메뉴가 특별했습니다. 모든 요리에 김이 들어가 있었죠. 김 파스타, 김 샐러드, 김 수프. 직원들이 신제품 아이디어를 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김 파스타를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김이 파스타와 이렇게 잘 어울릴 줄은 몰랐죠. 앞으로의 계획은 뭐예요? 김을 넘어서 K-시위드 케이스의 전체를 알리고 싶어요. 미역, 다시마, 파래 등 다른 해조류도 세계화할 거예요. 가능할까요? 김이 길을 열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한국 해조류를 신뢰하거든요. 그 신뢰를 바탕으로 확장할 거예요. 이수연 본부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조만간 한국이 세계 해조류 시장을 주도할 거예요. 김은 시작일 뿐이에요. 회사를 나오면서 박사님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전통식품인 김이 이렇게 혁신적으로 변신할 수 있다니. 단순히 수출하는 게 아니라 각 나라 문화에 맞춰 진화시킨 거였죠. 이게 진정한 세계화구나.
박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김을 통해 새로운 식문화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K-팝, K-드라마에 이어 K-시위드라. 작은 나라의 큰 도전이 성공하고 있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김 코너를 다시 보니 느낌이 달랐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한국의 혁신과 도전 정신이 담긴 작품들로 보였거든요. 한국에서의 조사를 마치고 노르웨이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마르타 박사님, 도쿄 국제식품 박람회에 참석하실 수 있나요? 한국 김 홍보부스에서 강연을 부탁드려요. 이수연 본부장의 전화였습니다. 고민 끝에 수락했습니다. 김에 대해 배운 것을 세계에 알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일주일 후 도쿄 빅사이트에 도착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식품 박람회답게 엄청난 인파가 몰려 있었습니다. 한국과는 입구 근처 최고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커다란 태극기와 함께 KFOD 간판이 걸려 있었죠. 마르타 박사님, 이수연 본부장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와 주셔서 감사해요. 강연은 오후 2시예요. 한국 김 부스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양한 김 제품이 전시되어 있었고 시식 코너는 사람들로 북적였죠. 반응이 정말 좋네요. 네. 아침부터 줄이 끊이지 않아요. 특히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아요. 그때 옆 부스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해조류 협회 부스였는데 한 남자가 큰 소리로 뭔가 말하고 있었죠. 저게 무슨 일이에요? 이수연 본부장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마다 켄지 교수예요. 일본 해조류 학회 회장이죠. 한국 김의 인기를 못마땅해 하는 분이에요. 야마다 교수가 이쪽을 보며 다가왔습니다. 60대 후반의 위험 있는 모습이었죠. 한국 김이 대단한 인기군요. 비꼬는 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야마다 교수님. 이수연 본부장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김은 원래 일본 문화입니다. 스시, 오니기리 모두 일본이 만든 김 문화죠. 한국은 그저 따라한 것뿐이에요.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죠. 박사님이 나섰습니다. 저는 노르웨이에서 온 해양생물학자입니다. 김의 역사를 연구해봤는데 한국과 일본 모두 오랜 김 문화를 가지고 있더군요. 그래도 체계적인 양식은 일본이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건 한국 김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야마다 교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일시적인 유행일 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국 김이 맛, 품질, 다양성 모든 면에서 뛰어나던데요. 그건 편견입니다. 그때 이수연 본부장이 제안했습니다. 그럼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공정하게 평가해보죠. 야마다 교수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진실을 보여드리죠. 30분 후 특설 무대에서 블라인드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일반 관람객 100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죠. 5가지 김이 준비됐습니다. 한국 김 3종, 일본 김 2종이었죠. 어느 나라 제품인지는 가려놓았습니다. 자, 이제 시식하고 가장 맛있는 김을 선택해주세요. 참가자들이 하나씩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표정들이 다양했습니다. 놀라는 사람, 감탄하는 사람, 고민하는 사람. 박사님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사실 박사님은 맛만으로도 한국 김을 구별할 수 있었거든요. 더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확실히 달랐죠. 투표가 끝나고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1위 3번 김 45표, 3번은 한국의 프리미엄 재래김이었습니다. 2위 5번 김 28표, 5번도 한국 김이었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넣은 조미김이었죠. 3위 2번 김 15표, 2번도 한국 김이었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만든 김이었죠. 일본 김은 4위와 5위였습니다. 압도적인 차이였죠. 야마다 교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건 공정하지 않아요. 왜 공정하지 않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진행했잖아요. 박사님이 물었습니다. 한국 김은 조미를 했잖아요. 그건 반칙이에요. 조미김도 김이죠. 혁신을 반칙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부분 야마다 교수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였죠. 한 참가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온 식품 바이어입니다. 솔직히 한국 김이 훨씬 맛있어요. 부드럽고 다양한 맛이 나서 상품성이 높죠. 다른 참가자도 거들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왔는데 한국 김은 스낵으로 완벽해요. 일본 김은 너무 질기고 맛이 단조로워요. 야마다 교수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으니까요. 박사님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김의 우수성은 국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더 노력하고 혁신하느냐의 문제죠. 한국은 김을 세계인의 입맛에 맞게 발전시켰어요. 그것이 오늘 결과의 이유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야마다 교수는 쓸쓸히 자리를 떠났죠. 오후 2시 박사님의 강연이 시작됐습니다. 주제는 한국 김, 세계를 매혹시킨 검은 보석이었죠. 여러분, 김은 단순한 해조류가 아닙니다. 영양학적으로 완벽하고 환경 친화적이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미래 식품입니다. 청중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한국 김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설명했죠. 제가 가장 감명받은 건 한국인들의 정신입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 그것이 한국 김을 세계 최고로 만들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열렬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질문도 많았죠. 유럽에 한국 김을 수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을 활용한 새로운 요리법이 있을까요? 김 양식 기술을 배울 수 있나요? 모두가 한국 김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의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았죠. 행사가 끝난 후 이수연 본부장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한국 김의 우수성을 제대로 알렸어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한국 김은 정말 특별해요. 그날 저녁 도쿄의 한 스시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재미있게도 그곳에서도 한국 김을 사용하고 있었죠. 한국 김이 더 맛있어요. 스시 장인이 인정했습니다.